공시가격 인상돼 버렸죠.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또 높아졌죠. 세율이 2배 늘어났죠. 세부담 상환율이 또 늘어나 버렸죠. 올해 같은 경우가 보유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해일 겁니다. 지뢰밭이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전문가들도 머리가 툭툭 쓰고 이거는 바람직한 세금은 아니에요. 예, 정신없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리고 전문가들도 정신없고. 네, 안녕하세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알짜 정보를 드리는 주부의 세계 노회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무려 19%에 달하는데요. 지난 2007년 22.7%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안순환 대표님 모시고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절세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가요? 이제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 좀 분위기나 좀 상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물론 이번에 오를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올랐다는 그런 반응 같고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표가 3억 원대에 또는 5억 원대에서 20% 올라가는 거야. 네. 3억에 6억 6천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15억에서 20% 올라가면 3억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세율 구간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린 데다가 세부담이 굉장히 많아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실 이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뭐 세금 폭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우리 삶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세금이랑 또 연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기준시가 정부가 발표한 기준시가고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될 텐데요. 보유세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평가한 그 금액대로 지금 과표가 산정이 돼 버리거든요. 취득세도 공시되어 있는 가격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도 또 대부분이 상속세나 증여세도 시가가 없는 경우는 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 가지고 다 과표가 산정되니까 전반적으로 취득, 보유, 양도 이 관련 단계 모두 세금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취득, 양도, 보유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단지 보유세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어떨까요? 우선 이제 6억 이하짜리들은 종부세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한 채만 갖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재산세가 약간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이제 재산세 자체가 지금 우리가 0.5%씩 빼줬으니까요. 그래서 5억짜리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공시가격이 작년에 5억인데 올해 만약 5억 9천 올랐다 그러면 재산세 나온 거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해봤더니 작년에 한 105만 원 나왔던 것이 94만 원 떨어지니까 약 10만 원 정도 떨어지죠. 대신 이제 10억으로 넘어가 버리면 10억짜리 같은 경우가 재산세가 작년에는 310만 원 나왔더니 390만 원 올라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30% 이상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낮춰준 0.5% 낮춰준 효과가 6억 이하에서는 조금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 이외에는 효과를 전혀 발휘가 안 돼 버리고요. 주목할 거는 1주택자들은 그다음에 세부담 상환율이 조금씩 좀 감당할 만한데 만약에 2주택자가 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재산세보다도 종부세가 더 핵심인데요. 지금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19억짜리가 19억이 21억으로 좀 올라서 한 2억 정도 오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요. 작년에 1600짜리가 3900까지 늘어나 버려요. 통상적으로 20억 넘어가는 것들은 2.5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평균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최소 250%가 올라가고 최대 300%까지 인상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2, 3억대에서는 세부담 효과가 생기는데 5억대 넘어가는 것들은 세부담 효과가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그럼 이제 당장 또 내년 같은 경우나 뭐 앞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되는 건가요? 당연히 늘어난다고 봐야죠. 과비 현실화 비율. 요게 지금 우리가 70% 올해 간다면은 2030년까지 해서 90%까지 끌어올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표 현실화율에 따라서 공시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공시가격 올라간 만큼 세율 구간의 차이가 나서 세부담 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5% 더 올라가야 돼 있어요. 공시가격 인상돼 버렸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또 높아졌죠. 세율이 2배 늘어났죠. 그다음에 세부담 상환율이 또 늘어나 버렸죠.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제가 세무 공무원 또 세무사까지 다 해서 43년 되는데요. 보유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본인들 나름대로 절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세금이 올해 가장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관객이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좀 바뀐 제도 그리고 반드시 좀 이렇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사실은 6월 1일이 넘어가면은 중과세 세율도 기존에 있던 2주택자가 10% 가산되는 것이 20% 올라가 버리죠. 그다음에 3주택자는 20% 가산되는 것이 30% 올라가 버립니다. 그다음에 단기 보유한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도 1년 미만 보유는 70%예요, 세율이. 70%. 2년 미만은 60%. 그다음 분양권도 지금 현재는 50% 세율인데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무조건 60%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수에 넣었거든요. 2021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 이게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비과세구나 하고 팔았다가 큰일 나니까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세 채 갖고 있다 그러면 두 채 팔고 마지막 한 채 남잖아요. 그 한 채가 보유기간 2년이 돼야 돼요. 보유기간이 2년. 한 채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는 거예요. 취득일부터 따진 거 아니에요. 그냥 집 팔아서 비과세라고 옛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지뢰밭이 곳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금년도에 집 팔러 오신 분들 상담하려면 저희들 전문가들도 머리가 뚝뚝 쓰고 아시는 분한테 주택에 관련된 질문만 놔도 저희들은 긴장을 해요. 편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전문가 분들도 사실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또 대책이 나오고 세금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1주택자더라도 사실 이렇게 좀 절세에 대한 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재산세는 물건에 대한 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소유하든 한 사람이 소유하든 똑같아 세금이. 근데 종부세는 인별 과세예요. 보유자마다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만약에 부부간에 20억짜리를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2인이 나눠서 갖고 있으면 10억이 될 거 아니에요. 20억짜리가. 그럼 세율이 뚝 떨어지죠. 부부간에는 그렇게 나눠서 갖는 것이 좋은 이유가 지금 연로자 공제라든지 장기보유 공제를 하면 80%까지 받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면은 이거 안 해줬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한 채일 경우는 부부가 나눠서 갖고 있어도 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부부 공동 소유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특히 더 이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뭐 이제 2주택자, 뭐 3주택자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 조금 그럼 또 다른 팁을 좀 주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전국에 세 채가 되면 중과세가 되거든요. 세율이 2배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은 가장 세금 부담을 높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하나로 통일해야죠. 바꿔야죠. 각각 한 채로 만들어야 돼요. A주택은 남편, B주택은 아내, C주택은 자녀들 뭐 둘이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1주택자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세대원 중에 각각 집을 줄 수 있거나 나눌 수 있으면 사전적으로 할 수 있거나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세대원에서 해결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여러 채를 갖고 있다. 그럼 가장 처분해야 되면은 처분 순서가 있어요. 첫째 양도차익이 적은 것 중에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것, 중과세 안 먹을 거. 요것부터 처분해서 주택수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분리과세라서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올해 연말에든지 언제 제가 준공이 떨어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주택수에 또 들어가 버리니까 준공 완료 전에 이걸 매각을 하든지 이번 기회에 아예 주택을 증여해 주신 분이 많아요. 증여세 중과세 안 먹는 주택부터 먼저 주셔야 돼요. 그것이 기준시가 3억 이하짜리거든요. 조정지역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중과세 아닌 것을 먼저 주시고 자녀들이 능력이 있고 30세가 넘었고 세대 분리 요건이 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게 아니라 매매로 사면 돼요. 증여는 증여자의 주택수 가지고 중과세를 하는데 반해서 매매는 취득자 기준으로 해요. 취득자 기준. 아들이 집에 한 채예요. 그럼 중과세 안 먹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공급
주택책을 내놓으면서 사실 주택 공급을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 네. 사실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다주택자분들께서 이제 보유하신 매물들이 좀 시장에 나와서 네.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렇게 좀 매물로 나오게 하려면은 예. 좀 정부가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세제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유세는 높게 강화시키고 네. 거래세는 낮춰라. 이게 세제 원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유세도 높여놔 버렸죠. 네. 거래세 중에서 취득 양도 다 양쪽 높여놔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취득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양도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좀 이게 뭔가 다 막혀버리는 현상. 예. 이게 뭐가 물건이라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순환이 돼야 될 텐데 네. 그게 순환이 지금 안 되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어떻든 주택을 처분해서 사업 자금으로 쓰든지 가사 자금으로 쓰든지 어떤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또 매각이 잘 안 되는 상황도 많아요. 지금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전세를 이제 세입자들이 바뀌면서 네. 반전세로 바꿔버리거나 예. 예, 월세로 전환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전세금 올리는 것은 매년 올릴 수도 없고 지금 뭐 상한에 또 걸려 있으니까 예, 월세로 높여서 지금 세를 많이 내주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이 월세 받은 돈 가지고도 세 부담이 안 되는 물건들이 꽤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월세도 더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세입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도. 일단 이렇게 좀 공시가격 그 현실화율 비율을 계속 높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금이라는 건요. 예.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이거를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쳐 버리면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2.54에서 3배가 늘어나는 세금. 이거는 바람직한 세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된 정책을 서서히 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걸 동시에 막 같이 펴니까 예, 정신없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리고 전문가들도 정신없고. 지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세금 알려주면 놀래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예. 그럼 저희들도 참 민망하죠. 예.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좀 능력별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환 대표님 모시고 세금 관련 정보와 또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정말 그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해드린 정보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세무사님들과 함께 상담을 나누시면서 좀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안순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